지지율이 지금 4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는 계엄을 하기 이전의 지지율보다도 좀 높아요.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게 윤석열, 이재명이 아닙니다. 기자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예전에 그거를 전법을 잘 썼습니다. 2025년도 1월 7일 화요일 화요 기자 소환회, 오늘도 어김없이 시사통신의 정재영 국장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뭐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계엄 정국이 예. 끝나면 이제 대권 주자들이 나타날 거 아니냐, 성급한 이야기지만 그 기사를 좀 써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저기 탄핵 소추안을 헌재 제출한 게 인용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인용될 거라고 보는데 기각될 가능성도 있죠, 물론. 그렇습니까? 어떤 점에서 인용될 것 같고 어떤 점에서 기각될 판사들이 법원에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사법부도 많이 썩었어요. 헌재를 썩었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거기도 사법부입니다. 예, 그것까지는 좀 너무 가신 것 같은데. 근데 보입니다. 보여주기고 수도 믿죠, 왜? 위험한 발언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정재용 국장이 한 발언은 우리 서울일보, 서울매일, 도민일보, 시사통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롯이 우리 정재용 국장 개인 의견이십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을 넣은 것 중에서 내란에 대해서 지금 뺐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소추가 됐는데 네. 결정을 놓고 이제 지금 중간 타임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세게 나올 수도 있다. 윤석열 쪽에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장세동이라고 생각하는 뭐 처장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내란죄는 국회에서 보기에 내란죄를 밝히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빼려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지까지 뭐 이재명 씨 건도 끄는 거고, 김건희 건도 쭉쭉 끄는 거고, 다 끕니다. 요새 재판관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야, 우리가 결국 공이 또 우리한테 오는구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지금 내란죄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탄핵 소추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국정농단도 있고 기타 등등등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란죄가 가장 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란죄를 가장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들고 나왔고, 네. 근데 내란죄를 포함해서 이걸 소추를 했는데, 탄핵 소추를 했는데, 내란죄가 가장 중요한 내란죄를 뺐다고 하면 탄핵 소추 자체가 의미가 없네요.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다시 재표결을 해야 된다, 국회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일부 저기가 빠졌는데도 그냥 이렇게 재표결하지 않고 다시 이걸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국민의힘에서 하는 얘기는 그것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는데 이번엔 내란죄라는 게 중요한 사안 아니냐. 가장 민주당에서 계속 이걸 들고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란이다. 내란죄다. 라고 그렇죠. 가장 들고 나왔던 얘기를 갑자기 그거를 제외했단 말이에요. 내란에 대해서는 제외시켰어. 민주당이 그거를 제외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하는 얘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내란 부분을 갖다가 이거를 제외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러면은 다른 내용이 되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되는 거다. 탄핵소추안이 지금 기존에 있었던 탄핵소추안은 무효다. 지금 이건 무효고 다시 탄핵소추안에 대한 재표결을 해서 헌재 보내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전례가 있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표결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는 핵심, 그때 탄핵 핵심 내용이 아니었던 거였고, 이번에 이거는 지금 탄핵 핵심 내용인 내란에 대해서 왜 뺐냐?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봤을 때 제가 이제 좀 국회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출입해서 이제 기자들 얘기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차피 이거 이 내란 관련된 거를 헌재에 올리면 헌재는 이거 분명히 이거 따져볼 겁니다. 근데 헌재 따져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부딪히면은 이게 오래 갑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내란 혐의를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통치행위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논란이 많을 거로 봐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맨 예. 처음에는 저기 민주당에서 야 이건 내란이다. 그리고 특정시켰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법적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니거든. 이거 내란은 이건 통치 행위라고 이게 법적 근거에서 통치 행위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게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슬그머니 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의원님이 예, 예,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그 말씀을 하셨듯이 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오래 끌 것 같으니까 내란은 법원에 써갖고 탄핵에 대한 것만 국정농단이라든가 그렇죠. 뭐 예. 이렇게 명확한 것들만 하고 하고 이거 내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걸 이건 잡아 넣든지 그건 그래야 이제, 되는 거니까 이건 던지자. 형사법으로 던지자 던지자. 이런 논의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렇게 돼서 아마 얘들이 뺐던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예. 측에서.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얘기예요. 물론 민주당에도 법원 출신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이 국민의힘은 그 법에 대해서 아주 꿰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계엄을 하기 이전의 지지율보다도 좀 높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지금 계엄 이전으로 지금 회복됐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언론도 여론조사에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을 놓고 어떻게 그들이 판단을 하고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국민의힘이 예전으로 돌아오고 윤석열이 뭐 40%대에 못 믿습니다. 그거는 태극기 부대들이 지금 똘똘 뭉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들하고 대놓고 붙여놓으면 그렇게 나와요. 거기다 붙이면 90% 나오죠. 그럼요. 방송이라는 사람들이 조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물론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조작으로 보신다? 그 예전에 조중동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전법을 잘 썼습니다. 지금 정국장께서는 지금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시고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빨리 전국이 흘러간다는 전제하에 예. 한번 그래서 이제 예. 그러면 대권 주자가 누가 나올 것이냐? 저는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이제 김동연 씨하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니 저기 이재명 씨가 먼저 하지 않겠어요? 이재명 씨는 그거는 그분에 대한 건 쭉 설명을 했잖아요. 예.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이 지금 오래 끌었어요. 오래 끌었죠. 몇 년이 갔으니까. 예, 벌써 몇 년이 갔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결국 그 얘기예요. 저 이재명 잡으면 끝난다. 여권에서는 왜 이재명이 나오는 걸 바라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김동연이가 나오거나 다른 사람이 나오면 외래도 불리할 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요즘 누구까지 얘기냐면 흘러다니는 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 다시 소환하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얘기도 있습니다. 저기 때 그 당시에 우리 이재명 대표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말기였습니다. 정권 말기에도 60%가 나왔어요. 이분들은 30% 좀 넘겼는데 60%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서 연임을 안 하는 것, 못 한다는 것 뿐이지, 한 번 쉬었다가 나오는 건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면은 이건 100% 이건 이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들으셨죠? 기자들 사이에서도 얘기들이 있고, 야,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차라리 그분이 나왔으면은 100% 당선이라고 보는 거죠. 다시 또 생각하는데 누가 여기서 붙어갖고 이기겠냐라는 거죠.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보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그렇지 않고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셨네.
칭찬보다는 그냥 있는 대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신 것 같아. 우리 옆 동네 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뭐 그래도 지연 때문에. 지연도 아니고 이제 그냥 근데 김동연 지사 아까 저기 그거 봤더니 얼굴 저도 생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아까 그 저기 뭐야 그 제가 저기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 기사 내용을 좀 시청자들이 잘 모른다고 하는데 기사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 현 대통령께서 탄핵이 됐다고 가정하고 앞으로 대권 주자가 누가 유력하느냐에 대한 평가를 쓰셨어요. 우리 정재현 국장께서.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지금 평보다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김동연을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뭐 그런 걸 때문에 좋아한다기보다는 성장 배경이 좋아요. 오세훈도 그렇고 뭐 그걸로 대통령을 저기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어떤 분은 이건 이제 잘못하면 명예훼손에 걸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기 가족들한테 욕하고 그런 게 사실입니까? 그거 나왔잖아요 많이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실명은 못 내요 그런 거. 그렇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네, 그럼요. 그거는 본 적은 없으니까 우리가. 본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심하게는 때리기까지 했다는 그런 것까지 있어요. 부인을 구타했다는 설까지 있고. 이모 씨가. 그렇죠. 이모 씨겠죠. 그 사람하고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가족들하고도 얘기 못하는 사람이 무슨 쉽게 얘기해서 가족도 버리는데 국민은 못 버리고. 아이고. 이겁니까? 그럼요. 돈 주면 100%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권력을 쥐어주잖아요. 알겠습니다. 100% 거기까지 더 예.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자, 거기까지 가족도 버리는데 국민은 못 버리겠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셉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동연 현 지사는 국민을 버리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분은 이제 덕수상고를 나왔는데 덕수상고는 어디 있습니까? 덕수상고라고 유명한 그 사업고등학교입니다. 여기 서울에 있습니다. 아주 그 야구 유명한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덕수상고 야구? 옛날에 야구에 유명했죠. 야구 예. 유명했습니다. 맞습니다. 덕수상고, 설린상고, 설린상고, 이렇게 덕수상고 이렇게 야구에 유명했고 광주일고, 광주일고, 옛날 야구가 나오니까 야구 좋습니다. 동대문 운동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이분이 그 충북 음성 사람이에요. 그 음성 부심이시구나. 음성 옆에 보면은 무국이라는 막걸리로 유명한 음성 사람이시네 이분이. 도시가 있습니다. 음성에 무국 막걸리라고. 네, 잘 압니다. 예. 그 동네 사람인데 나와서 이게 무국 사람이에요? 그분이 무국도 태국도 뭐 이런. 무국이라고 정말 촌입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이렇게 아주 옛날에 촌아닌데 어디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촌 중에서도 참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무국은 제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 그 동네 살아요. 네. 그래서 경제부총리 일 하셨네. 네, 그래서 그분이 상고를 나와가지고 경제부총리 한 거는 뭐 경제부총리는 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양반이 대학 총장을 했어요. 아주대. 아주대. 여기다 안 넣었는데 대학 총장을 하면서 아주대가 어디 재단입니까? 수원에 있는 수원에는 아니고 어디 재단은 어디 재단? 그 옛날에 이제 유신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신학 재단인가 재단이 옛날에 거기서 설립한 대학인데 거의 사립이면서도 거의 공립화된 그 대학입니다. 수원에 거기도 수도권 대학이라 그랬는데 거기 총장을 하면서 이분이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길게 뭐 그거 가지고 길게 할 게 아니라 이분의 경제 논리라든지 이런 게 맞습니다. 많이 맞는 게 이번에 계엄 선포했을 때도 경기도는 못 들어온다. 사람들이 뭐 그때 우리 위원님도 기억나시겠지만 뭐 담느러 가는 거 경비가 지키지 김동연이가 지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소신 발언을 했어요. 이건 뭐 국민들 다가 칭찬하자니까. 칭찬은 그러니까 또 하여튼 뭐 행시 출신의 예. 입지적인 인물에다가 거기다가 일명 개천에서 용났다. 그 노력형이고 뭐 이렇다 이렇게 좀 쓰셨는데
좀 이게 민주당 내에 그 지지 기반이 없어서 좀 맞습니다. 본 게임에 올라오기에는 혹시 이제 예. 결정적인 저기가 되는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앞에 어떤 분이 아차 만약에 했나 하면은 예. 만약에 올라온다면 올라온 이게 전부 다 만약입니다. 역사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분이 우리가 역사에 만약에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이 안 계셨고 그렇죠? 만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역사에는. 예. 뭐 이제 그렇게 하여튼 그렇고 약점이 지금 뭐 여기서 평가해 주셨는데 친문이나 친명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다 민주당 내에서 안 어울립니다. 이게 이제 애들 얘기를 하면 쟤네들하고 안 노는 겁니다. 안 노는 게 아니라 못 노는 거 아닐까요? 못 노는 거죠. 못 노는 일종의 그 안 껴주는 거죠? 안 껴주는 건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껴주면은 좋아하죠. 아니, 안 껴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견제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원래 뭐 견제는 다 하니까. 근데 이제 저기 서울시장 한번 서울시장도 오세훈. 마찬가지인데 조금 김동연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서울시장도 인지도가 서울시장? 높죠.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김동연은 전국적으로 인물이 아니고 오세훈은 오세훈 전국적인 전국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세훈은 더 인물로 얘기하면 잘생겼죠. 오세훈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잘생겼죠. 예. 우리나라에서 오세훈 최고니까 여자들이고 젊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특히 여자들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뭘 펴니다. 그럼요. 오세훈 화이팅! 그래서 한동훈하고 오세훈 여기서 썼지만 오세훈하고 만약에 인물 대결한다 그러면 아니, 한동훈은 인물이 아니죠. 인물도 아니죠. 이거 왜 그러시면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 막 의원님이 훨씬 낫습니다. 70% 정도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막 지금 저쪽에서 막 우리 스태프들이 박수 치고 막 웃고 막 너무 다행이다 맞다 이러고 지금 난리 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지지를 받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이 정치 알겠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요새 이렇게 제 조회수를 처음 봤습니다. 예. 어제 조회수 많이 올라가세요. 많이 1000회가 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조회수 많이 올라가세요. 1000회가 넘었고 몇천 회 이렇게 됐는데 내가 정치 얘기를 재미없게 해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 잘하십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아무 말에 막 하셔서 그렇지. 원래 그런 거예요. 예, 막 던지고 봐서 그렇지. 정치가 원래 던져야지. 급판이 급판인데. 그렇죠. 이 판이나 저 판. 근데 사판인데. 우리 오세훈 시장도 지지율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저희 당내에서 좀 지지율이 좀 약합니다. 지지율이 약하고 이런데 오세훈이 요새 제가 여기도 표현을 했지만은 이슈를 선점하려고 그래요. 근데 홍준표는 왜 안 쓰셨나요? 보니까. 홍준표는 의혹쟁이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건 홍준표 대구시장도 외래 오세훈. 근데 그 사람은 참 오세훈이나 김동연보다는 참신하지가 못해요. 그 사람은 욕쟁이 할아버지에다가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참신하지가 않아요. 좀 그런데 이제 덜 참신해. 근데 그 오세훈 이 서울시장보다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외래 국민의힘의 그 당원들한테는 더 그게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갖고 둘이서 누가 올라올 것 같냐 그러면은 오세훈 서울시장보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저기들이 많은데. 평가는 많은데. 네, 홍준표 씨는 그 적들이 많아요. 물론 저부터도. 적으로 치면은 무슨 이재명 대표보다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 적으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도 저는 공격을 많이 하고. 홍준표가 그런 식입니다. 예. 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많아요. 아주.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대권 주자로 유리하다. 뭐 오세훈이하고 뭐 가까운 사이는 아니시죠?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이제 본 적은 오세훈 있으십니까? 본 적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주로 안 보신 분들이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이 참신하다고 그러는 거는 뭐 좀 말이 이상하겠지만 오세훈이가 참신하진 않죠. 참신하진 않죠. 김동연이도 참신하진 않고. 참신하지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않은데 참신하진 않아요. 그 냄새 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준석이가 나온다고 참신합니까? 아니, 안 참신합니다. 아니 근데 예. 다른 사람들이 냄새가 참신하지 아주 냄새가 나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이 사람들이 참신해 보이는 겁니다. 네. 참신하지 않은데 말이 좀 이상해지나? 이게 좀 이상하네요. 이게 보니까 이준석 이제 여기 좀 우리 저기 국장님께서 이제 정 국장께서 이제 판단하시기엔 이준석이가 상당한 그 이 여권에서는 그 또는 야권에다 여권의 그 어떤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연합을 안 해요. 내가 한 가지 이제 고른 이유가 예.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올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중간에 뭐 여기서 좀 쏠린다고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쏠린다고 이쪽으로 가고 이럴 사람들이 아니란 겁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죠. 예. 이 세 사람 특징이 이준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냥 뭐 5%가 나오고 1%가 나와도 이 사람들은 갈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올라가면 일단 국민의힘에서 올라가고 또 어디죠? 저기 민주당에서 이렇게 본 게임에 올라오면 그럼 뭐 그다음에는 이제 확장성 면에서 봤을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굉장히 확장성 면이 좋죠. 그렇습니다.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 면이 좋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올라오는 것이 여기서 관건일 겁니다. 못 올라올 것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김동연 못 올라올 가능성이 많죠. 70% 이상입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 사람들만 이렇게 찍어갖고 그걸 쓰셨습니까? 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줄을 좀 잘 쓰세요. 아니 이분들은 못 올라가더라도 나갈 사람들이에요. 줄을 좀 잘 쓰셨어요. 뭐좀 약간 뭐 그런 표현을 쓰면 이상하지만 조금 나가다가 누구누구들처럼 나가다가 조금 불리하면은 아니 나 안 했지 그리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올라가지 못해 떨어진다니까요. 경선에서. 난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라. 그래도 경선에서 떨어질 저도 말은 그렇게 하죠. 예.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경선에 올라갈 것 같지는. 줄을 좀 잘. 줄을 지금은 잘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들은 모르겠어요. 기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론 조작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기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들 주장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게 강하게 임팩트 있는 말씀 한 말씩 카메라 딱 보시고 오늘은 이제 그냥 한번 해주십시오. 방송과 언론 여론 조작하는 언론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감히 예. 뭐 관흥 클럽이고 뭐 잘난 언론인들 말입니다. 예. 여론 조작에 제발 참여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부탁합니다. 왜?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게 윤석열, 이재명이 아닙니다. 언론이 망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거 제가 기자로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유튜브가 망치고 있고 어떤 방송들이 망치고 있고 기자들이 망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되는데 왜 그들을 못 잡아가지고 윤석열이가 저 고생을 합니까? 나 같으면 그 사람들 먼저 잡았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화요 이 기자 소환에 아주 우리 정재영 시사통신의 정재영 국장께서 아주 그냥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언론입니다. 라고 자성에 섞인 그런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그런 화두를 던지면서 2025년도 1월 7일 화요 기자소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